네, 소개받은 이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 오후지만은 이렇게 또 여러분께서 우리 역사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남은 시민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기에 제가 부응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민족사학과 식민사학 이렇게 정했고요. 결국 식민사학이 뭐냐? 결국 식민사학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악의 축이다. 그래서 이 악의 축을 우리가 이제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악의 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악의 축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과제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있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체계적으로는 그럼 이러한 잘못된 식민사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가능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본을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 응용해서 누가 묻더라도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기본을 모르면 그냥 들은 것만 알고 듣지 않은 말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식민사학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나를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많은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념 간 갈등, 진영 간 갈등, 또 남녀 간 갈등, 빈부의 갈등, 종교적인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말하지 않는, 숨겨놓고 있는 것, 바로 역사관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정작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역사관의 갈등입니다. 이것이 우리 숨어 있는 거죠. 그 역사관의 갈등 민족사학이냐, 식민사학이냐, 식민사학이냐, 민족사학이냐. 그런데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식민이라는 건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사관인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말하지 않더라도 이 말 자체가, 그러면 지금도 왜 이러한 논쟁 속에, 이러한 갈등 속에 있느냐? 기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죠.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갈등의 시초, 역사관의 갈등의 시초, 이것은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한론, 이 정한론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조선, 그 다시 한국을 정벌하겠다, 공격하겠다, 이 논리입니다. 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은 군국주의 세력이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조선을, 이웃나라인 조선을 정벌해야 되겠다는, 공격해야 되겠다는, 공략해야 되겠다는 이 이론이 대두됐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이것이 언제냐면 1870년대부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냐?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적었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은 1875년 운양호 사건, 소위 말해서 강화도 조약.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말이죠. 1875년 강화도 조약, 운양호 사건. 이것은 운양호 사건은 일본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작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그러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뭘 했느냐?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개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관세잖아요. 세금을 받아야 우리 국가 이익이 있는데 무관세야. 일본 애들이 일본 상품 싣고 와서 조선에 와서 다 팔아먹고 다 그 돈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당시 우리 처음 조선의 관리들은 세금을 붙이는 것이 뭔가를 몰랐어요. 일본 애들은 서양한테 배워가지고 요러 하는 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조선을 설득해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무관세로 조선에 들어와서 마음껏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일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산, 또 원산, 인천 세 항구만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임대료도 못 받고 일본 장사만 시켜주는 거예요. 세금을 받아야
항구를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 바닥나는, 그래서 우리는 국고가 바닥나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우리한테 내지 않은 세금을 가지고 일본은 부를 축적하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단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이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압축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조약, 1875년 이 강화도 조약,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라토리라는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일제가 우리 을사늑약, 처음 이제 그 을사년에 일본이 일교권 박탈하고 침략했잖아요. 그것이 을사늑약이 몇 년도죠? 1905년이죠. 1905년 을사늑약을 맺고 조선을 침략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기 11년 전이에요. 1894년.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기 11년 전에 일본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1905년에 조선 들어와서 먹자고 한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하고 들어왔어요. 뭘 준비했느냐? 조선에 가면 맨 먼저 단군을 없애야 돼. 이게 일본은 안 거예요. 11년 전에. 그래서 이 육군 참모본부에 용역을 받은 이런 학자들이, 일본 육군 참모본부입니다. 일본은 모든 학문이, 제국주의, 군국주의 학문이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 일어났어요. 특이한 나라예요. 거기에 모든 관변학자들, 어용학자들을 들여다가 새로운 이론들을 개발시켰어요. 그래서 1894년에 이 시라토이라는 이 사람이, 보세요. 조선에 있는 그 삼국유사에 있는 단군은 가공의 선담이다. 가공의 이야기다. 괴상하고 허망한 이야기다. 불교의 근거를 둔 가짜 이야기다. 또 만들어낸 이야기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 내용이 1894년도 120년 전에 이 논리가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지금도 이 논리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예?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11년 와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일본을 몰라요. 일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2002년도에 나온 서울대학교 출신 우리 고주선 박사 1호 송호정 교수가 책을 썼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목이 뭐예요? 단군 만들어진 신화. 지금도 단군 만들어진 신화래. 누가 한 얘기예요? 히라토리가, 백조고기리가 1894년에 한 얘기예요. 이걸 누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1호를, 고주선 박사 1호 송호정 교수가 책을 썼는데, 나 같으면 단군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다. 이게 해방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교수의 양심이 아닙니까? 120년 얘기를 똑같이 써요. 단군 만들어진 신화다. 그 구구한 얘기를 했어요. 아주 말을 교묘하게 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단군 신화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말을, 이 식민사학자들은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요. 우리가 첫 문장을 읽을 때는, 이 사람 정확히 말하는 것 같은데 하다가 결론에 와서는 되돌아가요. 아주 교묘하게 말해. 한번 볼까요? 식민사학자들이 말하는 단군 신화, 날조 조장은 성립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단군 신화를 날조됐다고 말하는 건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자기 말로. 그러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단군 신화 역시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건국 신화가 구전되다가 고려 시대에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서로는 아니다. 자기도 식민사학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식민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했다가 뒤에 와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식민사학, 우리 이 역사책, 우리 한국 국사책들은 잘 보셔야 돼요. 서론과 본론, 결론이 틀려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잘 보세요.
단군 신화뿐 아니라 고구려의 주몽 신화도 지배자의 신성성을 부각시키고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고구려 주몽 신화도 만들어졌대요. 오늘 얘기하려는 그럼 뭐예요? 그럼 가야의 김수로왕 신화도 만들어진 거죠?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언제 만들어진 얘기예요? 이게 2002년에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사교수의 90 몇 프로라고 할까? 95%? 95%가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년 전에 단군은 없다, 만들어졌다, 가짜다. 이제 나와가지고 한술 더 떠서 고주몽 신화도 가짜래. 우리는 드라마도 봤는데, 주몽이라는 드라마도 봤는데 가짜래요. 그러면 이제 김수로왕 가짜라는 얘기는 뭐 식은 죽 먹기죠. 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네. 우리 역사관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제 이해하기 좋도록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민족사학과 이제 식민사학이 대립되어 있어요. 이 식민사학은 바로 약의 축이고, 그러니까 민족사학은 우리의 머리꼴이에요. 우리의 골수, 우리의 이 머리꼴, 이 머리 뇌수, 이 정말 누구한테 뺏길 수도 없고 빼앗아서도 안 되고 뺏길 수도 없는 우리의 뇌수예요. 왜? 식민사학이 악의 축으로 있기 때문에. 식민사학은 조선 총독부의 그 식민사관, 그 조선 총독부가 만든 교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그것이 훗날 이병도 신석구에 의해서 해방후에도 계속 번지고 있죠. 우리 민족사학은 독립운동 세력, 그 운동 세력이 염원했던 우리 역사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신채호, 박은식, 정인구 이런 선생 같은 분들이 바로 이제 민족사학의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죠. 민족사학은 한번 개념을 보겠습니다. 민족사학 그러면 이 우리의 경우는 일제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식민사학에 대항하여 한국의 독립과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한 광의의 역사학이다. 광의의 개념을 민족사학이라 그래요. 또 좁게 말하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그래요. 또 민족주의 사학. 민족사학이라는 말도 쓰고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말도 쓰는데, 사실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말은 좀 좁은 개념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사관이라는 말을 써요. 민족사학이라는 말도 쓰고 민족사관이라는 말도 써요. 민족사관이라는 말은 그러한 역사 인식을 민족사관이라고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민족사관이고, 역사학의 학문으로는 식민사학, 민족사학, 또 얘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관 의식, 인식, 그것은 민족사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이에 실증사학이라는 데는 애매한 것이 등장했어요. 말로는 좋아요. 역사를 실증에 입각해서 서술하겠다. 말은 좋은데 우리나라 와서 이 실증사학은 뭡니까? 이 식민사학을 옹호하는 데에 방편으로 쓰였어요. 옹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고고학, 고적을 발굴해가지고 이거 식민사학과 일치하는 거야. 그걸 뒷받침하는데 왜곡하기 위해서 실증사학이 도입이 됐어요. 실제 실증사학은 뭐예요? 우리가 실증할 수 없는 건 가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한테 이 실증사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식민사학을 보충해줘, 보완해주는 역할로서의 실증사학이 있어요. 왜곡된 실증사학. 그래서 우리는 실증사학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은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민족사학은 뭐냐? 민족사관은 중화주의 사대관, 첫째 중국의 중화주의 사대관, 둘째 일제 식민사관, 이 두 사관을 반대하는 것이 기본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민족사학으로서의 민족사학은 그 기초가 뭐냐면 삼국유사에 있는 환인, 환웅, 단군, 그 다음에 광개토 태양 릉비에 있는 청손이라는 역사관, 이것이 우리 이제 기본 사학으로서의 기초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